독재 체제에서 인민들이 그 수령, 우상, 김정일을 얕보기 시작했다. 경멸하기 시작했다. 원한을 품게 됐다. 300만이 굶어 죽은 것은 우리 가족들 굶어 죽은 것은 그 죽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김정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우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화폐개혁이라는 걸 해가지고 완전히 기름을 붓는 이런 대실수를 했다. 북한에서 앞으로 소요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군대가 출동을 해서 몇십 명을 죽인다. 이게 더 확산된다. 또는 군대가 진압을 거부한다. 하면 그건 북한 체제는 무너지는 거죠. 동부에서도 보면은 큰 변화가 물가고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고가 높아지면은 이 분례가 일어나면은 노동자들이 개몰을 하고 이게 반공 시위로 번지고 하는 경우가 폴란드에서 한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체제, 이거 전체주의 체제는 소요가 한번 발생을 하면은 그것이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북한이 그 코스로 접어들고 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엘리트, 대한민국의 정부, 대한민국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일의 기회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아이고 이게 혼란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북한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내가 세금 더 내야 되는데 우리 집 앞에 북한에서 온 거짓대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난을 피해야지 해가지고 반통일적으로 가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여성환 선생님이 제가 어디 쓴 글을 아주 인용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걸로 제가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 세계 660년에 신라하고 당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나당 연합의 힘으로 백제를 굴복시켰는데 당나라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김에 신라까지 먹어버리겠다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것을 알아차린 신라 지도부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태종불왕이 살아있을 때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태종무열왕이 아니 우리를 도와서 원수를 멸망시켜준 당나라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의리상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유신이 한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그때 개는 신라고 주인은 당나라겠죠. 당나라가 고마운 나라지만 당이 신라의 존재를 부인하면 그때는 우리 살기 위해서 물어야 된다. 그렇게 딱 결정 취하니까 소정방이가 이끄는 당나라 군대가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태종 이후에 호종이 있을 때입니다. 호종한테 소정방이 비웃고를 하니까 호종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정방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게 삼국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를 충성으로 대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보시기를 부영과 같이 하니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임금, 백성, 신하, 아랫사람, 윗사람이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작지만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그 신라한테 당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사 2000년에 우리가 침략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선수를 친 전쟁은 신라가 당을 친 나당 전쟁이 유일합니다. 그때 당나라는 세계 제국이고 전성기였어요. 신라가 선수를 쳐서 결국 한반도에서 몰아내었습니다. 바로 그 결전 때문에 오늘날 한반도가 우리 한민족의 차지가 됐고 우리가 지금 산동성에 붙어가서 중국말 쓰지 않고 한국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엘리트가 지금 한국에 있어야 바로 그 당의 위치에 있는 것이 중국이죠. 중국의 압박을 견제를 하면서 우리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그런 엘리트가 앞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 같은 인물을 만드니까. 하여튼 그런 엘리트를 만들어내려면은 국민부터 교양 있는 국민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잘 알아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교육감 뽑고 해야 되겠다. 결국 지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국민 수준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된다. 그래서 해답은 국민 교양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 국민 교양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글 전용을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한국어를 정부성화시켜서 교양글을 쓸 줄 아는, 제대로 글을 쓸 줄 아는, 자기 이름을 본명대로 쓸 줄 아는, 아니 조갑재라는 이름은 한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을 때 아마 남을 구제하는데 합이 되라는 뜻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조갑재라고 한글로 쓰면 아무 뜻이 없습니다. 나라가 그래. 인간을 부호화하는 것이죠. 차라리 사람을 1번, 2번, 3번으로 부른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 이 잃어버린 이름을 찾는 데서부터 교양의 재건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